힘든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졸업생 청년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경험으로 깨달은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내면에 숨겨진 진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적성이 어떤 데에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들어갔던 때가 7, 80년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적성이나 흥미와는 무관하게 직업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먹고 살기에 바빴던 시절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 30년 이상을 보내고 50 플러스 시니어들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제1막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 후반을 준비해야 하는데, 인생 후반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야 비로소 자신의 흥미를 찾고 꿈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이 운영하는 캠퍼스에 가보면 인생 재설계나 커리어 모색 과정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들 과정에 등록하는 분들은 자신의 흥미를 쫓아서 또는 적성을 찾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부터가 밝고 진지한 모습을 보입니다. 솔직히 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늦게라도 발견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시대의 환경은 크게 달라졌죠. 그에 따라서 패러다임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매일의 변화 속도는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러한 사회에서 제대로 첫 발부터 반듯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즐겁고 만족도가 높으면서 일을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말하기가 꺼려집니다만은 일본에 대해서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24명이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화학이나 물리와 같은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21세기 이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2002년으로 기억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에 발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회사에서는 그 연구원을 이사 대우로 승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상자 다나카 고이치는 회사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현장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수상자 다나카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날 노벨상까지 받게 되었고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인생에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정립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인생을 꾸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는 꿈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잃고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좌표가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열정과 에너지를 갖기도 어렵습니다.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은행 총재를 지낸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김용 전 총재인데요. 이분은 대학 시절에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때로는 좌절을 하기도 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고 미국 아이비 리그에 속하죠.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되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등학교 동기생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부지게 생겼지만 키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체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 당시 고급 장교가 되고자 한다면 육군 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비교적 덜 알려진 육군 3사관학교에서 묵묵히 꿈과 목표를 구체화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군대 생활을 통해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참의장이라는 군인으로서는 가장 영예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마치고 2017년 8월에 전역을 하게 됐는데 당당히 꿈을 이룬 친구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전역 행사장에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은 가급적이면 크게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목표는 자세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흔히 스마트라고 하는 영어 머리 글자에서 따서 구체적이고 측정이 가능할 정도로 세워야 합니다. 또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마감 시한이 설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때 5년 정도의 중간 목표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규칙적으로 그려본다면 최종 목표에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자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것과 관련되는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무엇인가요? 오직 한 가지죠. 실현이 될 때까지 계속 실행하는 겁니다. 네, 여전히 네. 꿈만 꾸는 사람들은 계속 생각만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계속 행동했습니다. 큰 꿈을 작게 쪼개서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계획에 맞추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명언 한마디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2005년이었죠.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스티브 잡스가 인용한 말입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갈망하고 우직하게 도전하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영